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농지 임야 투자의 전성시대 오고 있다. 건물은 사지 마세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의 끝부분에 토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100%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농지 임야 투자의 비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의 가치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장에서 가치보다도 가격이 높은 경우가 있고 가치보다도 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야기입니다. 자, 가치가 모든 사람이 가치를 제대로 꿰뚫어 보고 가치에 상응하는 가치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면 저는 땅만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땅값하고 건물 가격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땅값은 지금 초록색 그 점선 부분이고 건물값은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땅값과 건물을 합한 가격이 빨간색인데 지금 보시면 내가 구입할 때 건물도 3억짜리, 땅값도 3억짜리 자, 이런 물건을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 구매할 당시에는 가격이 6억입니다. 6억. 6억이지만 자, 시간이 지나면서 땅값은 꾸준하게 한 3% 전후로 해서 매년 오르겠지요. 그렇지만 건물 가격은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쭉 갑니다. 결국에는 한 30년, 40년 지나면 건물값이 거의 제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서 마이너스 가격이 나오지요. 종국에 가서는 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은 나중에 마이너스 가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건물의 감가상각은 꾸준하게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까지 가면 마이너스 몇천만 원 이런 식으로 되면 그 몇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거비하고 세금 나가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억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렇게 건물 가격이 쫙 떨어지는데 그 건물 가격이 쫙 떨어지는 동안에는 땅값보다도 건물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크다면 전체적인 빨간 그래프 저 부동산의 저 물건의 땅값 플러스 건물 한 물건의 가치가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다가 건물 노후화가 완전히 진행돼서 더는 노후화 될 게 없는 상태가 오면 그때부터는 가치가 또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건물 마이너스는 이제 고정이고 땅값은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저 시점까지 오면 그 이후에는 땅값처럼 전체 물건의 가격도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물건은 땅값이 10억의 가치가 있고 건물이 3억 정도 가치가 있는 물건을 최초에 취득을 하면 가격이 13억이겠지요. 그런데 이때는 차이가 있다면 땅값이 건물에 비해서 고가이기 때문에 건물이 감가상각되는 것을 마이너스 가격을 반영을 하더라도 전체 물건의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거죠. 조금이라도 올라가다가 마찬가지로 그 건물 노후화가 어느 수준까지 가게 되면 더 이상 마이너스 잡을 게 없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땅값과 같이 쫙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이 있는 물건,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물건은 최상급지 물건을 사라.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건물 대비 땅값이 높기 때문에 그 건물 감가상각이 크게 티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최상급지를 사라. 그 말이 사실은 맞는 겁니다.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자, 물론 공장 같은 것은 좀 다릅니다. 공장은 어차피 땅을 사는 것이고 그 공장 건물은 덤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장은 땅값이 평당 땅값은 싸지만 땅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공장도 크게 보면은 그 땅값이 큰 물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딱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땅값이 높은 물건이 좋은 물건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땅값이 10억이고 건물이 0원인 그런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건물이 없으니까 초록색, 빨간색 다 똑같죠. 그냥 땅값만 있는데 쭉 우상향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땅이건 간에 가격은 쭉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물가 상승률 정도만 반영한 상승 그래프이고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든가 또는 이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은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땅값이 10억인 물건인데 이 경우는 상급지. 자, 세계 1등 국가의 전국 1등, 그 세계 1등 국가 중에서도 그 국가의 전국 1등 지역에 해당하는 땅을 샀을 경우입니다. 자, 땅값이 10억이니까 평당 10억이겠죠. 자, 상급지 한 평을 사는 겁니다. 10억짜리. 쭉 올라가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때는 조금 리스크가 오히려 있는 것입니다. 자, 세계 1등 국가의 전국 1등이었다가 이 곳을 능가하는 다른 상급지가 하나만 탄생을 하더라도 자, 이놈은 2등이 되는 겁니다. 2등. 1등에서 2등이 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을 하겠죠. 자, 그만큼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가 많은 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죠. 명동이죠, 명동. 명동 예전에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땅값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 그런 겁니다. 이 잘 나가는 놈이 오히려 그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 그 청년이 있는데 BTA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의 핵심 멤버이고 자, 아버지는 대통령, 어머니는 원래는 퍼스트 레이디가 돼야 되겠지만 또 어머니도 너무 잘난 사람이라서 어머니는 UN 사무총장, 현직에 다 재직 중인 상태.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 까딱 잘못하다가 인기 떨어지면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 대통령, UN 사무총장 언젠가는 이제 그만둘 시기가 오는데 그 순간 일단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잘 나가서 더 이상 잘 나갈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땅은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죠.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땅은 반대입니다. 반대. 자, 10억짜리 땅인데 하급지입니다. 그 세계 꼴찌 국가에 있는 전국 꼴찌하는 그런 땅입니다. 자, 이런 땅을 10억을 주고 샀으니 이거 몇백만 평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넓은 땅을 하급지를 엄청나게 많이 산 거죠. 자, 그래도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렇게 오르다가 자, 덤앤더머 좀 더 바보가 탄생하는 거죠.
더 바보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이 초초초 하급지는 탈꼴찌 하는 겁니다. 탈꼴찌. 탈꼴찌 하는 순간 한 번 또 튀겠죠. 뭐 약간 튀겠지만 한 번 튀어 오를 겁니다. 땅값이. 자, 제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자, 내가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 같으면 그 상승 중인 지역에 올라타서 빠른 시간 내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일반적인 사람이 특히나 땅을 가지고 큰 수익을 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땅을 받아줄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라면, 자, 최대한 싼 땅을 찾아야 됩니다. 자, 싼 땅을 찾으면 더 떨어질 가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싼 땅을 찾으면 큰 실패는 절대 보지 않고 오히려 운이 잘 맞으면 아주 큰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쫙 계속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땅 하면 특히나 주말농장, 계획관리지역 이런 땅이 좋다. 그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보다는 좀 비싼 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 한 거랑 지금 이야기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닌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는 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땅을 살 경우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 땅값이 높으면, 건물하고 땅이 섞여 있을 때 땅값이 높으면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가치와 가격에 대한 부분은 또 빠져 있지요. 만약에 이것만 보시고,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상급지, 거기 있는 땅 한 평을, 자, 1조에 내가 샀다. 누가 1조에 팔길래. 자, 그러면 이게 얼마냐? 이거 정말 좋은 땅 산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이분이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신다면 그 강아지는 견종에 관계없이 이름이 땡칠이죠, 땡칠이. 자,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 가격을 보고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 그 땅의 가치가 높은 물건이 좋은 물건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땅값이 싼 것을 찾을 때, 자, 태백산 국립공원 정상에 있는 공익산지, 공익용 산지를 1억 주고 3,000평 샀다. 자, 1억에 3,000평을 샀으니 나 땅 잘 산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땡칠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러니까 지금 섞어서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 보편적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땅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찍어서 땅을 샀을 때, 자, 땅값 싼 땅을 좀 넓게 사가지고 장기 보유했을 때가 훨씬 수익률이 높다. 자, 그런 차원입니다. 농지, 임야 투자의 전성시대 오고 있다. 자, 지금 건물을 포함한 물건,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너무 고점이죠. 자, 그리고 고가의 물건을 사려면 대출을 또 끼고 사야 되죠. 자, 금리 올라가는 지금 시기에 결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농지, 그 다음에 임업을 하는 임야, 자, 이런 것들 좀 지나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지는 지금 시대가 오고 있고, 자, 이런 땅을 잘 골라서, 나름 잘 골라서, 자, 저렴하게 빚을 내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내 돈 주고 사서 장기 보유하면 정말 꿈같은 날이 온다. 정말 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